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본격적인 엄마표 영어의 두 번째 시간으로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외국어 학습에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많은 통념들이 있는데 나온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 책을 아직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책에서는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이중언어 사용자라야 하고 아이는 이중언어 사용자라야만 아이를 이중언어 사용자로 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너무 늦었어. 아주 일찍 외국어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세 번째는 원어민과 원어민 교사들만이 아이들에게 해당 언어를 같이 가르칠 수 있다. 네 번째,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동일하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하므로 문법이나 어휘상 오류가 보이면 바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이를 두 가지 언어에 노출시키면 말이 늦어진다. 그리고 일곱 번째, 언어를 섞어 쓰는 것은 아이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징조이며 각 언어는 따로따로 습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TV, DVD, 그리고 장난감 같은 오락성 교육용 상품과 자료는 몇 마디 언어를 주워 들으며 배울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아홉 번째, 이중 언어 학습 프로그램들은 비원어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열 번째, 아이들이 노출되어야 하는 언어는 최대 두 가지다. 이런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건 저희 사견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중에 부모가 이중 언어 사용자라야만 아이들이 이중 언어 사용자로 키워줄 수 있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어학자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 사실은 주위에서도 보면 이중 언어를 요즘에 특히 한국에서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게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못하는데 아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은 이미 잘못된 통념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두 번째, 너무 늦었다. 아주 일찍 언어를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호불호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언어를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언어를 제가 생각해보세요. 아기 때 처음에 배우는 언어가 엄마, 맘마 이렇게 쉬운 단어부터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문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다양한 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엄마가 사실 언어라는 거는 언어 발달이 되는 사실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발달되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DVD나 TV 말하는 장난감 이런 걸로 언어가 늘어난다고 발달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언어학자들은. 꼭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된다고 얘기를 해요.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와 같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니까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 돌봐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언어를 아이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라면 엄마가 저같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엄마표 영어를 추천하는데 거기에 왜 엄마표 영어에서 엄마가 중요하냐 아니면 아버지도 상관은 없어요. 애한테 언어를 가리키는데 누군가 상호작용을 해주는데 잘 못한다. 부모가 잘 못한다. 그럼 부모부터 같이 공부해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쉬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애가 모국어를 사실 물론 부모님은 모국어를 굉장히 잘해서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다양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 표현을 영어로서는 다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이 점점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표현을 늘려간다라면 애가 1살, 2살, 3살 엄마가 맘마할 때 마미, 데디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늘려간다면 애가 늘어나는 만큼 애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단어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문장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영어 공부를 잘못했던 방법으로 계속 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암기가 아닌 진짜 언어로 배워가는 방법이라 하면 저희가 아이들한테 내려줄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너무 늦었다. 내 아이에게 내가 해주기에 너무 늦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야죠. 늦었다고 해서 또 다 늦은 건 아니잖아요.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하면 그 발음과 억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꼭 원어민처럼 그 원어민까지는 아니지만 소통할 수 있는 발음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 발음을 발음하기 위한 구강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건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얘기를 했지만 그 나라의 억양을 그대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프랑스인 경우는 그대로 가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해도 인도도 공용어로 일찍부터 영어를 쓰지만 그 사람들도 인도의 그 억양을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일찍 시작한다, 늦게 시작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 언어학자들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엄마가, 부모님이 같이 시켜줄 수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 입장에서는 일찍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한테 내가 가르쳐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접근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접근을 하면 그냥 어떤 그 물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늑대라는 거에 대해서 울프라고 표현을 해주면 애는 그냥 늑대라는 그림을 보면서 늑대라고도 얘기하고 울프라도 얘기하는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의 언어가 완벽하게 구사하고 너무 표현력을 잘하는 아이인 경우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잘 알아듣는 경우는 특히 이제 성취욕이 강한 아이들의 경우는 다른 못 알아듣는 말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일찍 시작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늦어도 시기가 놓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는 저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원어민과 원어민 교사만이 아이에게 해당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꼭 원어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여기에는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꼭 원어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한국어도 똑같잖아요. 한국어도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을 잘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든 어떤 그 부분이든 선생님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 아이에게 그거를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언어를 사실은 어떤 공부로서 접근하는 건 아니라 그냥 그 상호작용하면서 언어를 발달시키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모국어도 똑같아요. 모국어를 한국어를 발달시킬 때 내 아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쓰는 언어를 다양하게 써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럼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 다양한 어휘를 쓸 수 있게. 다양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다양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게. 그러려면 그거에 맞는 많은 책들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영어라는 것도 그런 다양한 표현을 하게 하고 싶다 하면 부모님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근데 원어민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아니라 이건 원어민과 상관없이 선생님, 저희가 누군가한테 맡겨서 우리 아이의 그 언어를 영어를 발달시킨다 한다면 그 선생님이 어떤가, 그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표현을 쓰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걸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원어민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발음은 교정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아요. 주위에.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 도구는 너무 많으니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상호작용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TV와 DVD. 저도 사실은 저희 애한테는 DVD나 이런 거를 좀 많이 2세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노출은 되도록이면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는 저희 아이한테는 저도 영어로만 보여줘요. 다른 TV나 이런 프로그램은 잘 안 보여주고 영상물을 보여주는 경우는 오직 영어만을 들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애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려 있어서 어떤 단어들을 들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건 무슨 단어야? 이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저는 애가 자연스럽게 흘려듣기를 할 수 있게 저는 노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다고 이걸 많이 노출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언어를 배우려면 상호작용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영어책을 읽어주면서 저희 아이한테 영어로 문장을 얘기를 하고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저희 아이는 영어로 답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했을 땐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영어를 써야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만 그 언어가 발달된다는 거죠. 말하기인 경우. 물론 처음엔 많이 듣기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생각한다면 이런 자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출되어 하는 언어는 최대 2가지다. 그리고 언어를 섞어 쓰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언어학자들은 아니다. 처음에 그 단어의 어휘의 수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출되는 시간이 만약 엄마가 진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모국어를 많은 책을 그 한국어 기준으로 막 노출을 시켜줬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저장되는 그 배경 지식으로 저장되는 어휘의 양은 모국어로서 굉장히 많아지겠죠. 근데 거기에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영어로 노출을 시킨다. 그럼 당연히 한국어에 10시간을 노출할 거에 5시간은 한국어고 5시간은 영어라 그러면 2개의 언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어휘의 양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시간적 절대적 차이가 나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혼란스러워 한다는 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휘가 꼭 그게 혼란스러워하고 애가 말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2개의 언어에 2개의 어휘가 같이 크다 보니까 한쪽 언어가 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시간을 해서 1000개의 단어 어휘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500개 어휘에만 노출시키지 못한다면 나머지 500개의 어휘는 영어로 노출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500개의 어휘밖에 쓸 수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늦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감안했을 때 잘못된 통념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역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잘못된 통념에 대해서 10가지에 대해서 제 사견과 함께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언급을 드렸고요. 다음 그 영상물로는 제가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영어를 노출을 시켜서 아이가 그 언어를 발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애들마다 언어가 발달되는 단계는 0세부터 2세 그리고 유아기 그리고 학령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인인 경우도 또 달라요. 발달 과정에 맞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통념들에 대한 얘기를 제 사견과 함께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